퇴직하고 6개월째 되던 날, 한 남자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요즘 눈빛이 없어. 남자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냥 피곤한 거지 했는데, 그날 밤 혼자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아, 진짜네. 눈빛이 없었어요. 이게 단순히 은퇴 후 무료함 얘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에 이름이 있어요. 랭귀싱이라고 해요. 번아웃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닌 그냥 서서히 꺼져가는 상태. 활활 타오르지도 않고 완전히 꺼지지도 않은 채로 그냥 연기만 피어오르는 상태요. 문제는 이게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대화도 하는데 어딘가 내가 없는 느낌. 혹시 지금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오늘 심리학 놀자에서는 랭귀싱 상태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되찾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거친 3가지 심리적 단계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기계발 얘기가 아니에요. 뇌과학과 심리학이 실제로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삶이 흔들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할까요? 더 큰 목표를 세우거나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냥 내일부터 잘하자 하고 덮어버려요. 근데 심리학이 말하는 한 수 위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공간이 먼저 무너집니다. 1984년 미국의 환경심리학자 로저 울리히가 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을 2 그룹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은 창문으로 나무가 보이는 병실에 다른 그룹은 벽돌 담이 보이는 병실에 배정했습니다. 2 그룹의 차이는 딱 그것뿐이었어요. 치료도 같고 의사도 같고 간호사도 같았어요. 결과는요? 나무가 보이는 병실 환자들이 진통제를 덜 썼고 퇴원도 더 빨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창문 밖 풍경 하나가 달랐을 뿐인데 우리가 머무는 공간은 우리의 심리 상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57세 박 여사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남편은 지방 발령 나서 혼자 집에 계신 분이에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다가 주방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 왜 이래? 싱크대에 그릇이 3일치는 쌓였다. 박 여사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나 혼자 사는데 뭘 그렇게 치워? 어차피 또 쓸 건데.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 그릇 언제 쓰려고? 밥은 먹고 있어? 박 여사님은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대요. 밥을 먹긴 먹는데 제대로 차려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과자로 때우거나 편의점 컵라면으로 때운 날들이 더 많았어요. 딸이 돌아가고 나서 박 여사님은 한참 싱크대 앞에 서 있었대요.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날 처음으로 그릇을 씻었어요. 씻으면서 눈물이 났대요. 그릇 때문이 아니라 이걸 미뤄온 내가 너무 낯설어서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릇을 씻고 나니까 식탁을 닦고 싶더래요. 식탁을 닦으니까 창문을 열고 싶더래요.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이 너무 오랜만이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환경이 심리에 미치는 연쇄 효과예요.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항상 그 순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생겨요. 공간이 정리되고 나면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수선한 공간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질문이 조용한 공간 안에서 떠오르기 시작해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요. 그래서 2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나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40대에서 60대를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심리적 분기점이라고 했어요. 이 시기에 인간은 무의식 중에 딱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조용한 침체가 시작돼요. 요란하지 않게, 티 안 나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이게 바로 랭귀싱이 깊어지는 경로입니다. 54세 김 사장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작은 건자재 회사를 22년째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직원들 사이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분인데 어느 날 오래된 직원 하나가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김 사장님이 말해봐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요즘 사장님 보면 회사 다니는 건지 회사에 끌려다니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는 웃어넘겼어요. 근데 집에 와서 잠이 안 왔대요. 새벽 2시에 천장 보면서 생각했대요. 내가 왜 이 회사를 시작했지? 기억이 흐릿했어요.
처음에 뭔가 이루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22년 동안 굴러다니다 보니까 그게 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메모장을 꺼냈어요. 근데 쓰려고 펜을 들었다가 그냥 덮었대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메모장은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다 일주일 후에 거래처 사장님이랑 밥을 먹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김 사장, 나는 요즘 아침에 눈이 떠지면 오늘 뭐 할지가 떠올라서 좋아. 나이 드니까 그게 제일 큰 복이더라고. 그 말이 꽂혔대요. 집에 와서 다시 메모장을 꺼냈어요. 이번엔 거창하게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솔직하게 2문장만 썼어요. 직원들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퇴직 전에 우리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회사를 만들어 놓고 싶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걸 쓰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졌대요. 왜 일어나야 하는지가 생겼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서사의 재구성이라고 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를 언어로 정의하는 순간 뇌는 그 방향으로 자원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 잠깐 멈추고 메모장에 딱 2문장만 써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리고 1년 안에 내 손으로 해내고 싶은 것 1가지. 거창할 필요 없어요. 솔직할수록 강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매주 올라오는 곳이 심리야 놀자예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벽이 있어요. 나를 정의하고 나면 이제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또 안 돼요. 방향은 생겼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째 단계가 필요해요. 뇌는 작은 것에 먼저 반응합니다. 신경과학자 앤드루 허버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뇌가 인식하는 순간 분비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다 이뤄야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 하나만으로도 뇌는 계속 가자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못할까요?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48세 초의 부장님 이야기예요. 20년 직장 생활하다가 희망퇴직을 한 분인데 나가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했대요. 나가면 제대로 공부해서 새로운 거 해봐야지. 그런데 막상 집에 오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유튜브 보다가 인강 사이트 들어갔다가 책 몇 권 사다가 그러다 어느새 오후가 됐어요. 뭔가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한 느낌이요. 아내가 저녁에 퇴근하고 왔는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내가 말했어요. 오늘 뭐 했어? 최 부장님이 말했어요. 이것저것 알아봤지. 아내가 한 박자 쉬었다가 물었어요. 그래서 뭘 알아봤는데 최 부장님은 대답을 못했대요. 이 상태가 3주째 계속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학교 가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요즘 매일 뭐 해? 그 한마디에 최 부장님은 뭔가 결심을 했대요. 오늘 딱 하나만 하자. 뭘 할지 10분 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했어요. 관심 있던 분야 유튜브 영상 딱 하나만 보자. 그날 영상 하나를 봤어요. 다음 날도 하나 봤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관련 책이 읽고 싶어지더래요. 한 달이 지나니까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됐어요. 석 달이 지나니까 작은 프리랜서 일 하나를 수주했어요. 최 부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할 때는 이게 될까 싶었는데 딱 하나만 하자고 결심한 게 전부였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최소 실행 가능 행동이 이거예요. 뇌가 거부하지 않을 만큼 작게 시작하는 것. 하루에 딱 하나만. 그게 쌓이면 어느 날 고개를 들었을 때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오늘 심리야 놀자가 드린 3가지 단계 기억하시나요? 첫째, 공간을 정리하세요. 그릇 하나, 옷 한 벌, 그 작은 것부터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둘째, 나를 다시 정의하세요. 메모장에 딱 2문장.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1년 안에 뭘 해내고 싶은지, 솔직할수록 강력합니다. 셋째,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하세요. 뇌가 거부하지 않을 크기로요. 그 하나가 다음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거치고 나면 랭귀싱이라는 그 연기만 피어오르던 상태에서 서서히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요란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남자 눈빛이 없다는 말을 들었던 분 기억하시나요?
1년 후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었대요. 당신 요즘 눈빛이 달라졌어.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대요. 그릇 씻으면서 시작됐어. 여러분의 눈빛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딱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 내가 딱 하나 해볼 것 한 문장만 써주세요. 그 문장을 쓰는 것 자체가 오늘의 시작이 됩니다. 심리아 놀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